정말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 싫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요상하게 흘러가는 상황. 토트넘 찐팬도 아닌데 손흥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응원해야 하는 현실. 손흥민은 엔지 감독에게 올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7월이 된 시점에서도 손흥민이 무시당할 만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으면서 짜증나게 하고, 손흥민은 가족의 안 좋은 상황까지 엮이면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위해 참고 참으면서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팀이 더 강해지고 손흥민의 꿈인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전하고 싶은데, 당장 이 팀에 합류해도 전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토트넘의 첫 영입은 축구의 매니아 중에 매니아만 알 법한 18살 잉글랜드 출신 신예 선수를 영입하면서 솔직히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토트넘이 18살 선수를 영입하는데 4천만 파운드를 써버렸습니다. 700억입니다. 4천만 파운드는 현재 메디슨이 이적했던 몸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4천만 파운드면 정말 팀의 보탬이 될 만한 선수 한 명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인데 18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썼습니다. 이건 전력 강화가 아니라 냉정하게 투자죠. 이런 참 토트넘 답네요. 토트넘이 18살 선수를 데려오는데 700억을 쓴 것은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알고 보면 구단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금을 4천만 파운드를 쓴 것이 아닙니다. 2,500만 파운드의 조 로든을 보내는 조건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조 로든을 1,500만 파운드 가치에 보낸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조 로든은 무리뉴 감독이 데려왔는데 토트넘에서 거의 뛰어보지도 못했고, 프랑스 리그 스타드 렌에서 임대로 전전긍긍하다가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되어서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아쉽게도 리즈가 승격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조 로든은 웨일즈 국가대표로서는 붙박이 주전 선수입니다. 엔지 감독에게는 맞지 않는 유형이라서 토트넘에 남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 다행히 리즈 유나이티드가 로든을 필요로 하면서 4년 전에 조 로든을 영입했던 금액 그대로 받는 가치라서 토트넘은 손해본 게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준으로는 680만 파운드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홈그로운 선수를 영입한 것이죠. 토트넘은 리빌딩을 진행하면서 세세뇽이 자유계약 신분이 됐는데, 세세뇽이 떠나면서 홈그로운 선수도 필요했습니다. 홈그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스쿼드를 줄여야만 하고 벌금과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꼭 지켜야만 하죠. 세 번째는 18살 선수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임대 혹은 조커로 활용해도 21살밖에 안 돼서 선수 가치 하락률이 매우 적고, 팀의 간판이 된다면 더 높은 몸값이 되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 풀백을 맡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 아스톤 빌라와도 경쟁이 있었던 것이죠. 아스톤 빌라는 비슷한 금액으로 즉시 전력감이 될 22살 마트센을 영입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는 오른쪽 풀백의 주전이 포로입니다. 포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오른쪽 풀백이 되었다 보니까 포로가 18살 선수에게 밀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 가능한데 18살 선수가 사령관을 담당한다는 건 솔직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라이스가 18살 때부터 웨스트햄에서 프로로 데뷔를 했지만 그때는 센터백이었고, 이후에 2018-2019 시즌 19살에서 20살 됐을 때 웨스트햄의 붙박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라이스처럼 될 수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엔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을 얘기 안 했군요. 토트넘이 4천만 파운드에 영입한 18살 이 선수의 이름은 아치 그레이입니다. 아치 그레이는 키가 187cm로 굉장히 큽니다. 본래 풀백이 아니었는데도 챔피언십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건 경기 이해도도 매우 좋다는 걸 의미할 것입니다. 큰 키에도 민첩성과 스피드도 좋은 편이고 탈압박 능력과 패스 선택이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점을 체격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나이가 나이니만큼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손흥민이 활약하는 동안 언급이나 될까 하는 마음에
비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이번 시즌에 과감하게 우도기, 반더벤, 사르를 주전급으로 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는 어린 선수들이었는데도 엔지 감독은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2002년생 2명에 반더벤은 2001년생인데 아츠그레이는 2006년생입니다. 엔지 감독이 2006년 선수를 비수마와 경쟁시키거나 비수마와 함께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게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모험이라서 말이죠. 네. 당연히 프로에서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는 또 임대를 떠나거나 엔지 감독이 키워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영입한 선수일 확률이 가장 클 것입니다. 토트넘이 강해지면서 유로파리그라도 정복을 하려면 수비형 미드필더 업그레이드는 공격 보강보다 더 중요한 작업일 텐데 손흥민에겐 꿈을 이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이렇게 먼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요. 네. 토트넘이 제대로 리빌딩 하겠다 하면 뭐 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을 팔면 되죠. 네. 그런데 1년 연장 옵션을 걸어서 한 번 더 간을 보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9년 동안 케인급 대활약에 헌신에 죽음 희생까지 당했던 선수를 예우가 아니라 간 보고 있으니 화가 나죠. 네. 재계약으로 붙잡으려고 해도 반대하는 팬들이 많은 이 와중에 오히려 1년 연장이라니. 네. 거기다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력하다는 해외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 열이 안 받겠습니까? 네. 스퍼스 웹에서는 최근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내보낸다면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거다.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 스타이자 여전히 기량면에서 팀을 이끄는 중요한 선수다라고 알렸고 토트넘 팬 포럼인 호스퍼 HQ도 3일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 결과를 냈다. 30대에 접어들어 나이가 있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좋은 활약을 할 거다. 손흥민은 토트넘 베테랑으로 중요한 스코어러이자 팀의 자산이다. 체력적인 문제, 부상도 특별하게 없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활약을 계속 보고 싶어한다. 손흥민은 꾸준한 공격 포인트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팀토크 역시 한국 출신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으며 여전한 기량을 보였다. 32살이 됐지만 아직 주춤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사실상 객관적인 평가일 뿐인데 현재 팬들의 분노라는 둥, 경고라는 둥, 국내 매체들이 노골적인 단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아츠그레이는 풀백 미래 자원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현재 포로의 백업으로 에메르송이 있었는데 에메르송은 정말 AC 밀란과 끊임없이 링크가 되면서 떠날 것이 더욱 유력해지고 있고 아마도 에메르송 대체자로 그레이를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백업 자원 풀백에게 4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쓴 것인데 이 정도면 빅클럽급 행보라고 볼 수 있죠. 메인도 아니고 백업 자원인데 말이죠. 우선 포로와 그레이의 스타일은 매우 다릅니다. 포로는 윙어와 가까운 풀백으로 킥력이 매우 좋아서 프리킥이나 코너킥도 전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탈압박과 패스 능력은 좋지만 공격적인 선수는 아니고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 맞는 선수입니다. 아마도 포로보다는 더 활동량이 좋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백업 자원도 4천만 파운드 쓰는 토트넘으로 변했다면 아직 에메르송, 호이베르, 로셀수, 브리안힐 팔 선수들도 많고 보태고 보태서 화끈한 영입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토트넘 응원 버거워하는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